제가 2014년에 유럽과 미국으로 45일간 여행을 떠났었는데요. 제 개인에 대한 많은 생각이 확립되고 또 변화되던 시기였어요. 그때 매일 일기를 쓰면서 제가 바라보는 도시 그리고 건축의 풍경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는데 그때 그린 그림들을 보고 많은 분들이 작품이라고 불러주시고 또 작가라고 불러주시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작품을 계속 이어나가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8년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 소속 디자이너로서 비바 이탈리아라는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작품이 명품관을 장식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작품을 보게 되셨고 패션 아티스트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기 시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후 명품 브랜드들과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패션 또 사람을 향한 시선을 그려나가는 작업들을 하게 되면서 패션 아트 장르를 시작으로 아티스트 활동 자체가 좀 활발하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제게 삶과 작품에 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철학이 있다면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인데요. 그건 나다움과 연결되기도 하고 또 제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믿는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제게 가장 완벽한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길 위에 저만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늘 하고요. 나답게 나의 삶을 그려나가는 작업을 하고자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두 비슷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기 때문에 누군가의 삶의 때와 제 작품 속의 때가 맞닿는다면 제 작품을 보는 분들이 삶의 순간을 회상하고 또 위로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작품 속의 세계관의 시간은 시대나 시간이 가진 어떤 한계를 넘어서 삶을 영위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또 마주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접하는 것들, 또 감상하게 되는 것이 늘 주제로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명품관에서 제가 매일 패션을 가까이 하는 일상을 살아갔을 때는 패션과 사람, 그 내면의 연결성에 대해서 또 디자이너들의 삶과 또 그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들이 주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공간 디자이너로서 제가 유럽의 건축물들을 연구하고 또 여행을 했을 때는 그 건축의 정교한 형태, 또 건축가의 삶, 그 역사와 어떤 지역의 헤리티지, 사람들의 삶의 양식, 풍경 이런 것들이 주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는 제 딸아이와 함께하는 삶에 푹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동시에 딸아이를 향한 저의 사랑의 시선을 보다 보면 저를 바라보셨을 어머니의 시선이 또 함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어쩌면 제가 그냥 태어나서 평범하게 길러진 줄 알았던 것 같은데 한 생명을 낳고 길러보니까 그냥 태어난 사람도 그냥 키워지는 사람도 없고 모두가 위대하게 지켜지고 또 키워졌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평범하게 느껴지던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동시에 어른 세대에 대한 존경과 인정 또 모든 세대가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순환과 하모니 이런 것들이 지금은 저의 삶의 관심사이자 주제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살아가고 또 감상하는 저의 일상과 또 그때의 저의 감정들이 영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 일상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 슬픔, 기쁨, 외로움 이런 감정을 어떤 장면으로 해석하는 영감은 혼자 기도하는 가운데서 많이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장면을 또 어떻게 시각적 언어로 표현하는가? 그 수단으로서는 그 장면과 닮아 있는 사진을 찍거나 수집해서 포토 콜라주를 통해서 제 상상과 동일한 장면으로 연출하는 기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미팅을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딸아이가 갑자기 병원 놀이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정장을 입은 채로 그대로 이제 캐릭터가 그려진 청진기를 귀에 꽂고 병원 진료를 시작했었는데요. 그 장면이 제 꿈과 일상의 동행을 나타내주는 좋은 장면인 것 같아서 바로 카메라를 켜고 또 영상을 녹화했죠. 그리고 그 영상 속의 장면을 추출해서 한 장의 작품으로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삶의 여정 속에 저만의 색깔이 있기 때문에 제 작품들 속에서 그 이야기들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요즘 우리 사회가 굉장히 우울하고 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자살률 같은 경우는 세계 1위이고 또 저출산, 고령화, 또 그로 인한 어떤 간병의 문제, 노인 학대 문제, 또 가족의 해체, 또 언제나 병과 싸우시는 환우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제게는 매우 와닿는 이야기들이에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제 아버지께서도 제가 중학생일 때 암과 투병을 하시다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떠나셨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도 희귀난치병을 진단받으시고 13년이나 투병을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 삶 속에 지금 앞서 말한 모든 사회적 문제, 한부모 가정, 자살, 노인, 간병, 육아, 그리고 환우, 이런 모든 이슈들이 아무래도 밀접하게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작품 속에서 그 일들을 우울하거나 또 어두움으로 다루고 있지 않는데요. 그냥 이렇게 삶이 주는 모든 것을 나만의 특별함으로 수용하고, 또 당시의 사건이나 이슈, 또 제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리고 어떤 사랑, 그리고 어떤 피어냄으로써 승화하면서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 프로젝트 중에 나다움 시리즈는 제가 구상을 하고 그린 작품이 아닌데요. 그냥 그때의 감정에 따라서 어떤 재료들을 활용해서 붓터치를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모습에서 연상되는 사람의 모습을 추후에 제가 그려넣는 작업 과정을 지납니다. 이때 그 붓터치가 의미하는 바가 삶이 주는 예측 불허한 일들을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의 모습을 그려넣는 것은 삶이 주는 어떤 색과 삶의 모양, 그것을 그대로 수용해서 나로서 승화하여 덧입어 살아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아주 멋진 한 사람이 표현이 되는데요. 그게 제가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아주 위대하고 멋지다는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참 아름답지만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삶이 주는 것들은 늘 예측할 수가 없고 너무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를 사랑하고 우리답게 살아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서로가 세상 속에서는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서로 마주하잖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각자에게 주어진 어떤 어려움을 향한 싸움을 하고, 어떤 단단한 대지를 뚫고 피어난 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피어난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위대하고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가끔 저도 제 일상 속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또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일상은 위대하고 또 아름답고, 그 일상을 살아가는 당신도 아름답고 위대하다는 것을 작품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특정 한 곳과의 어떤 협업보다는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거론하고 싶은데요. 루이비통, 구찌, 펜디, 돌체앤가바나, 버버리, 지미추 등 많은 브랜드들과 함께 라이브 페인팅 퍼포먼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 뵈었던 것 같아요. 한 브랜드와의 아트 콜라보를 할 때 저는 늘 그 브랜드의 헤리티지에 관한 연구를 이행을 하는데요. 명품 브랜드들의 어떤 사람을 향한 시선과 그 브랜드의 모습이 제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저 화려하고 멋진 모습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면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열심을 집중하고, 또 거기서 어떤 꽃을 피워낸 존재로서 제가 사람을 해석하듯이 명품 브랜드의 탄생 스토리를 보면은 그 지역에 대한 헤리티지나 시대에 대한 반영은 물론이고, 사람을 향한 어떤 아름다운 시선이 같이 합쳐져서 지금의 명품이라는 가치로 피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역사와 깊이를 이해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의 결과물은 제 라이브 페인팅의 배경이 돼서 작품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리고 그 배경 위에서 시대는 바뀌었지만 동일하게 그 헤리티지를 향유하는 이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스러운 존재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퍼포먼스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좀 소중한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브랜드의 소중한 VIP이자 또 소중한 사람인 모두를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들의 이름을 제가 꼭 써드리는데 그 이름을 쓰면서 마음속으로 그분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그림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또 그분들의 따뜻한 인사와 응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을 해석하는 시야를 넓혀주고 또 사람을 향한 애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팬데믹 시기에 개인적으로 했던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허그아트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입니다. 모두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제가 혼자 기도를 하다가 이 시기에 아티스트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작품으로서 사람을 안아주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진행을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후에 영상이나 또 해외에서의 스트림 라이브 페인팅으로 확대가 돼서 이어졌었는데요. 명품 브랜드들과의 퍼포먼스로만 진행했던 라이브 페인팅을 스트릿에서 제가 그리고 싶은 분들을 향해서 그려나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제가 2020년 여름에 임신 중이었는데 그때 가족이 결혼을 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저의 첫 허그아트 프로젝트의 장소가 되어주었는데요. 근데 캘리포니아의 샌후안 캐피스트라노라는 지역의 한 레스토랑을 가게 됐는데 여러 할머니들께서 모이셔서 조찬을 즐기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오렌지색 모자를 쓰신 어떤 할머니가 너무 제 눈에 아름답게 보이고 빛이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그 자리에서 이제 스트릿 페인팅으로 그려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할머니께 이제 선물로 그 그림을 가지고 갔는데 옆에 계신 친구분께서 다들 막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연이 있으신지 여쭤봤더니 이제 그 날이 제가 그려드린 할머니께서 암 완치 판정을 받으셔서 오랜만에 이제 친구분들과 자리를 하러 나오신 기념적인 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이 분명하다면서 작품을 받으시고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지어주셨었어요. 제게 예술은 위로이자 희망이고 또 기쁨의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위로가 그 예술이 주는 그런 희망과 기쁨이 다른 사람에게 저를 통해서 닿는 바로 그런 순간이 가장 뿌듯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브랜드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디올과 샤넬입니다. 그 이유는 이 브랜드들의 탄생 스토리의 주인공인 코코 샤넬과 크리스찬 디올의 삶과 그들의 사람을 바라본 시선 때문인데요. 최근 세계대전과 당시의 패션과의 연결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디올의 뉴룩이 세계대전 당시에 옷감의 길이와 그 재료조차도 통제받던 시절에 자신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드러내지 못하는 여인들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해서 만든 선물과 같은 패션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디올을 보면 참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또 여동생을 향한 사랑, 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가 굉장히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려운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별을 보고 희망을 얻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한 사람의 삶의 피어남을 좀 감상할 수 있어서 요즘에 굉장히 디올의 삶의 매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코코 샤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저에게 큰 영감이 되어준 존재인데요. 코코 샤넬의 삶을 보면 주어졌던 삶이 굉장히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어두운 어려웠을 유년 시절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 수녀원에서 자란 그녀의 삶을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때 바라봤던 수녀님들의 복장들 또 생계를 위해 노래를 하면서 만났던 군인들의
입었던 옷들, 이런 것들을 모두 영감으로서 해석해서 여인을 향한 편안하고 아름다운 샤넬 룩을 또 완성했던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람을 향한 사랑과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수용하고 특별함으로 인정해 또 완성한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들이 남긴 이런 이야기와 헤리티지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동일하게 이 가치가 향유되고 있다는 걸 정말 많이 느끼고요. 추후에 이 브랜드들과 함께하고 싶은 협업이 있다면 바로 이런 브랜드 속에 숨겨진 아름다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작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그 작업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드로잉이나 그래픽 툴, 또 영상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다양한 매체와 작업 과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는 먹을 활용해서 초기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크릴이나 수채화를 함께 활용해서 작업을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삶을 그대로 수용하고 또 나답게 살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로서 그려지는 나다움 시리즈를 보면 먹이나 아크릴 등을 통해서 먼저 터치 작업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을 먹으로써 얹혀서 완성되는 과정을 거치고요. 일상의 위대함을 드러내는 작업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색을 활용한 유희와 또 일상의 요소의 동행을 어우러지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금 철저한 계획을 거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작업을 연상하고 또 포토 콜라주를 통해서 구도를 잡고 채색을 하고 먹으로 마지막으로 그 라인을 그리는 작업을 하면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제 작품들은 언제든 영상이나 오브제 등의 다양한 매체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륙할 때 보면 이제 점점 작아지는 대지 위의 건물들을 감상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면 저는 늘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작은 것들에 연연하고 있었는지, 혹은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망각하고 살았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반성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행은 이렇게 제가 좀 한 걸음 떨어져서 제 삶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소중한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고 또 저다움 또한 선명해지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제 자신의 내면에 진솔하게 해주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용기를 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더 뚜렷하게 보여지고 또 작업적으로는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줍니다. 작년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돌이 갓 지난 딸이랑 남편이랑 함께 유럽 3개국을 돌아다니면서 패션위크, 아트위크 현장에서 스트릿 페인팅을 하고 또 글을 쓰면서 드로잉 여행을 했었어요. 이 여행은 저한테는 제 꿈과 또 엄마로서의 삶을 동행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고 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남겨주신 어떤 마음속의 유산을 더욱 선명하게 해주기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리고 아프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외를 갈 때면 항상 혼자 두고 떠나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픈 슬픔이었는데 신기하게도 지금에서야 어디든 동행한다는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었고 그런 동행의 마음들이 또 저에게 새로운 시각이나 영감이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여행은 이렇게 조금 저에게 다른 시선을 선사해주고 조금 더 저를 강하게 그리고 나답게 만들어주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훌륭한 아티스트 분들께 영감을 받아왔음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제가 처음으로 가장 좋아했던 아티스트는 바로 김홍도 작가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김홍도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됐고 가난했지만 꿈을 향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임금을 그릴 정도로 인정을 받았지만 왕뿐만 아니라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촌부의 얼굴까지도 그린 김홍도의 이야기가 저에게 희망을 주기도 했고 또 사람을 향한 예술가의 시각이나 사랑하는 마음 또 그 시선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제가 서예를 접한 다음에 지금까지 먹과 붓펜을 주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재료의 사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저와 같이 패션 아티스트로 시작을 했지만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앤디 워홀은 분야를 확정하지 않고 예술의 행위에 집중하도록 해주는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요. 삶과 일상을 그리는 것, 그리고 그 자체의 의미로움과 예술가의 성실함, 이것은 나는 내가 그리고 싶을 때 그리고 싶은 것을 그린다 라고 말하면서 노년의 나이에도 새로운 시도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데이비드 호크니에게서 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 모르시는 아티스트이실 수도 있는데 자신의 외로운 삶 속에서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서 엄청난 다작을 만들고 또 가난한 환경 속에서 본인에게 주어진 재료만으로도 멋진 예술의 작품을 남긴 헨리 다거에게서는 예술가의 피난처는 작품이라는 것을 또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작품 속 어떤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신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삶을 살아간다는 게 끊임없이 지난 시절에 제가 이해하지 못했던 누군가를 이해하는 과정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서로의 시기는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동일한 슬픔, 기쁨, 외로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 작품 속에 담긴 어떤 때의 모습이 누군가의 어떤 때와 닮았거나 또 닿았을 때 제 작품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모두가 아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집가분들과 하고 싶은 것은요. 글쎄요. 그냥 만나서 차 한잔 하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삶의 결로서는 제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일상과 동행하면서 작품을 그리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고요. 또 아티스트의 태도적으로는 성실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게 예술은 정말 위로이고 희망이고 기쁨이었는데요. 그리고 삶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삶이 예외 없이 주어지듯이 모두에게 예외 없이 이해되는 예술을 하고 싶고 그렇게 모두에게 예외 없이 예술이 주는 위로와 희망과 또 기쁨이 닿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아티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저에게 작품 활동은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행복한 날도 있을 것이고 어떤 날은 좀 슬프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모든 삶의 형태를 제게 주어진 삶으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또 저의 가족과 저의 일상과 동행하면서 그 모든 삶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주어진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은 그 자체로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작품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과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지, 또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존재인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저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이나 장년에게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위대하게 감상되고 있는지, 또 저의 부모님과 같은 노년의 세대인 분들께는 그 지난 삶을 향한 존중과 존경을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삶이 참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서로를 돌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어서 왔는지 그 삶의 순환과 또 서로의 동행을 느끼고 가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문화적으로 가장 아름다웠던 시대를 벨 에포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저는 아마 지금 오늘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벨 에포크가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전시와 함께 출간된 제 그림책 Don't be fooled, 속지 마세요 라는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더라도 속지 마시고 깨어지라고가 아니라 명품이 되어가는 삶의 두드림이라는 이야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 그림동화 책은 사실 어린아이가 봐도 좋지만 저와 같은 동시대의 사람들 또 청소년들에게 이해가 되는 책일 것 같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저의 관점과 또 제가 가졌던 어떤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 작품과도 연계가 되는 해석이 담겨 있는데, 삶이 우리에게 늘 예측 불허한 것을 주지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그것이 어떠하던 간에 나에게 주어진 나만의 색깔, 그것을 푸른빛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요. 그 자체를 수용하여서 가장 나의 아름다운 특별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튠이라는 캐릭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기도 하고요. 이 책은 저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경험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담겨 있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그 삶의 형태나 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바람이라는 고난이 찾아오든지 그것에 속지 말고 우리 힘을 내자. 그 바람이 우리를 땅 끝으로 떨어뜨리는 바람이 아니라 더 높고 특별하고 아름다운 푸르른 하늘로 올려보내주면서 우리를 특별한 빛이 나게 해주는 바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세상은 제 작품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가장 먼저 알게 해준 곳인 것 같습니다. 인사 한번 나누지 못한 저를 향한 응원을 보내주시고 또 제 작품들을 감상함으로써 동행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 또한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 드러내지 못하고 혼자만 알고 있는 그 어려움과 살아가고 있는 일상들까지도 진심으로 응원을 전합니다. 저에게 예술은 위로이고 또 힘이었고 희망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예술이 여러분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성실히 그려나가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계속해서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면서 응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하세요.